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보여줬던 일련의 행태들은 바로 뭐라고 생각되냐면 아마 자기 4대 왕조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계획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최근에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제 딸까지 활용하냐? 이번에는 동생이냐?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땠어요? 최근에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기 화성 17형 관련 공개 행사장에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핵무장이 억제력이 완전히 갖춰진 것 같다. 그리고 더 강화하고 확대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 확신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정은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구상들이 하나하나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온 이유, 10살 정도 됐죠. 10살 전후 됐죠. 딸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때요? 딸을 데리고 나오면 어떤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이러한 굉장히 핵이라든가 미사일 모든 것들 강대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딸 세대한테도 이제는 안정되게 살 수 있으라는 간접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때요? 데리고 나오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북한 핵심 계층들이죠. 존귀한 따님 존귀한 계속 나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강요한 거죠. 김정은의 어떤 강요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두 혈통만 따르겠다. 이런 충성 맹세 같은 걸 유도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또 딸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이제 후계 구도를 이제는 구체화시켜도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숨겨진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리고 첫째가 아닌 둘째 딸 데리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첫째, 큰딸이죠, 큰딸. 자식들로 치면 아들이 있고 딸이고 아들인데 얘는 딸로 치면 외동이죠, 큰딸인데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손잡고 나오면 어때요? 안정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령이라는 어떤 수령으로서 어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안정성을 강조하는 어떤 의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혹자들이 얘기하는 후계 구도 아닙니다. 김정은과 김주혜, 즉 딸이 같이 다니는 것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김주혜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김주혜는 아버지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에요, 조연. 주인공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진 거예요? 김정은한테 맞춰진 거예요. 자애로운 수령님이라는 거기에 맞춰진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를 강조하죠? 백두혈통을 강요해요. 백두혈통. 바로 뭐냐면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은 바로 어때요? 정권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권력 획득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하죠? 남침을 하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면서 동족 상잔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하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에서는 아들한테 안 준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 불식시키고 또 김평일이라고 있어요. 김평일이한테 갈 수도 있었다. 그러면서 저기예요. 장악해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전부 해놓은 모든 것들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계속 승계다. 백도 혈통을 부각시키고 승계의 당위성을 강요했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한테 충성해야 된다? 백도 혈통한테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지만 왕조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어디죠? 영국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꽤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 왕조든 어떤 식권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거기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열린 왕조라는 것을 자기도 부각시키면서 세계 왕실과 같은 권위나 격이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습의 당위성을 압박하는 거죠. 대개 보면 어때요? 세습을 하는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까지 대개
그 가계 구도를 보면 김정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어머니는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이름인데 맞아요.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웠는데 잘 키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아주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나왔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인데 첫 번째 부인이 김정숙이에요. 김정숙 누굴 낳죠? 김정일을 낳아요. 김정일을 낳고 또 누굴 낳습니까? 김경일을 낳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이 이제 김성애인데 김성애는 누굴 낳냐면 김평일을 낳아요. 김평일은 김정일보다 좀 유하게 생겼어요. 저기 인간적으로 생긴 것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많이 공부도 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아주 경계의 대상이었죠. 김정일은 이제 결혼을 하죠. 성혜림과 결혼해서 누굴 낳죠? 김정남을 낳습니다. 김정남이 나요. 원래는 그 김일성이 이제 자식이 셋인데 첫 번째 김정일, 두 번째가 아들이 있었고 세 번째 김경입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어렸을 때 이름이 유라입니다. 유라가 김일성이 집에는 그 연못이 있었는데 유라 동생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무서워서 못 건졌어요. 자기가 동생 죽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유라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도망갔죠. 그래서 이런 경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일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러한 혈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부인, 그다음에 성혜림에서 이제 세 번째 부인이 고용입니다. 고용이가 누구죠? 할아버지 때는 어디 살았죠? 제주도에 살다가 일본으로 이제 도망가죠. 이제 일제시대 그러니까 도망갔을 겁니다.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북성교포에서 딱 따라와서 어떻게 되는 거죠? 무용수로 와요. 무용수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김정일이한테 발탁이 되죠. 딱 눈에 띄어서 이제 결혼을 하죠. 나온 것이 누구죠? 김정철이가 나옵니다. 김정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누구냐면 이제 1981년도에 나와요. 3년 후에 그 김정은이가 나타나죠. 오늘의 김정은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김여정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김정은이는 누구랑 결혼해요? 이설주하고 결혼하지. 이설주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 주애도 낳고 둘째 아들 그 아들도 낳아요. 그래서 자식이 셋인데 첫째와 셋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아들들이니까. 누가 될지도 몰라요. 김정철이는 김정은이 형인데 자는 그 정권에 관심 없다라고 해서 김정은이가 간 거죠. 김정은이가 저기 북한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죠? 장성택이 도와줍니다. 장성택이가 그래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핵심 인물이었어요. 많이 외국에 대한 모든 것도 알고 그 대외적인 어떤 모든 관계도 정말 대중 대미 모든 것을 굉장히 아주 박식하게 알고 있고 실행을 했던 권력가였습니다. 김경일 남편이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을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김정은을 만들어줬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김정남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한솔이죠. 김한솔 지금 숨어 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 김소리라고 있죠. 아마 지금 만일에 발견된다면 자기 아버지처럼 김정은이한테 죽을 겁니다. 김정은이 어때요? 2017년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인가 거기서 죽죠. 누가 죽였어요? 김정은이 죽였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들의 왕조 이렇게 쭉 오늘날의 그 김정은이가 태어나게 된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북한의 김과 왕조 실현을 위한 준비를 쭉 하고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바로 이제 정통성을 부각시켜야 되고 안보를 장악해야 돼요. 정통성 부각을 위해서 어때요? 백두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겠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백두 혈통. 김일성이는 백두산에서 독립운동 안 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소련군의 뭐예요? 소련군 대위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일성을 강조하겠죠. 유일성.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만들어준 자기를 그만큼 입지를 높여주고 정말 그 최고의 리더를 만들어준 자기 아버지 고모부 죽이지 않습니까? 화염방사로 태워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경이나 김평일 등을 숙청 수준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이제 후계자 자질반성의 교육 준비. 전번에 언론에도 좀 약간 공개됐었어요. 이런 것들 마치 그 자기가
자기 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로 유학 가서 공부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있죠. 실제 유학을 가는데 전부 다 자라서 어느 정도 자라서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확립된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가니까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사랑을 해야 못해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도 자기처럼 아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보는 바로 뭐냐면 군부를 장악해야 돼요. 군부에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집단이 뭐죠? 군부잖아요. 군부 장악해야 돼요. 뭐로? 숙청과 등용을 반복해서 조건 형성 이론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핵무장 안보관을 확립을 하고 또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력갱생을 아주 강요하죠. 안보에는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니까 옛날에 김일성 시절에는 새벽별 보기 운동, 국 안먹기 운동, 김정일 시대 때는 고난의 행군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전제 조건 중에서 정통성 부각과 안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후계자 준비죠. 후계자 특수 교육 및 교육하고 이제 지도자 리더 양성을 위해서 준비하겠죠. 이름 밝힙니까 안 밝히죠? 이건 정말 극비일 겁니다. 극비. 김주애만 내세요. 김주애. 딸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한솔 견제하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친자 구도의 후계 구도를 확립하려고 뭐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보는 군부를 계속해서 장악을 해요. 숙청과 등용, 즉 현 참모는 누구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용해죠. 최현이라는 자기 할아버지를 도와서 북한을 만든 최현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김정일이 친구예요. 김정일이 참모인데 자기가 참모로 쓰죠. 어때요? 자기 아버지 참모들의 자녀들, 자기와 동년배겠죠. 그 사람들 충성 맹세시키는 거. 그리고 충성을 맹세해서 백도혈통밖에 충성할 수 없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핵무장을 강조하는 거죠. 핵무장. 그러면서 국제사회로부터 핵을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심리 장악은 바로 뭐냐면 주민의 의견을 완전히 말살하죠. 전부 다 거의 비밀로 거의 붙이죠. 그다음에 이제 후계 구도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김과 왕조가 왜 필요하다. 주지시키죠. 계속 주입시켜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선동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순된 북한식 사회주의를 계속해서 선전해서 인정하게 해요. 그리고 경제관은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경제가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살 수 있는 게 남북통일밖에 없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활동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팔아요? 미사일과 무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전부 다 외국에 내보내서 외워버리 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왕조를 유지하려 하겠죠. 만일에 북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북한은 유지 안 됩니다. 유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구상하는 왕조를 깨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김정은이가 구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저처럼 이렇게 공개를 해야 돼요. 대외로 공개해야 됩니다. 자꾸 비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럼 비밀이 아니거든요. 적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 막는 것이 비밀인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군에서도 보면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데 전부 다 보안법 위반으로 굉장히 처벌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정말 다시 한번 현 정부에서는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북한에서 뭐 하는 것을 자기 공개했다고 그래서 그건 보안법 위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그걸 제고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대통령서부터 지난 정권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들 모든 거 다 완전히 좀 비밀 완전 공개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북한에서 활동해는 그 사람들이 명단까지 준 대통령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거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독재 왕조의 허구성을 지적을 해줘야 되고 분단의 장기와 폐를 지적해야 돼요. 우린 4,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물론 짧은 시간입니다. 몇 년,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실제 보면 어떻게 돼요? 세대는 3세대입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사람들의 형체가 틀려요. 대한민국 사람은 형체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모습들이에요. 전부 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아니에요. 그 공산주의 투사 같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용어상도 우리나라 용어도 전부 다 이상해. 북한 이상하게 변해졌어요. 이런 것들 빨리 우리가 확립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립시켜주고 한국 주도의 남북 대화를 발전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화적 심리적 통일 준비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계속해서 시켜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인본주의의 그 인식의 필요성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의식을 확산시켜줘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의 그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권의 숭고함 같은 것 보십시오. 지금 얼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부 유럽국 공산주의 국가들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 전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공산에서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가 됐잖아요. 폴란드 같은 나라들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가 준비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현 정부에서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분열된 그것을 악용하는 그 정말 못된 그 우리 반민족주의자들,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상한 그 아주 그런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통일국가 완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김정은이가 구상하는 그 김과 왕조의 그 준비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